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은 쇼디시라는 약간은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쇼핑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제가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고 나서 약간은 놀란 것이 이 쇼핑몰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한국 자본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콕에서 유일한 아마 한국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 듀티프리 샵이 있죠. 대형으로 롯데 면세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면세점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공사를 약간의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한 90% 정도 완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여러 개의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저쪽에 멀리 보시면 대형 간판들이 보이는데 그쪽이 정문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입구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으로는 사원입니다. 사원도 굉장히 대형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조금 아까 보셨던 입구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저렇게 한글 간판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쪽 전체 1층 거리가 한국을 주제로 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이 저렇게 대형 스크린을 빙 둘러서 위층까지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전부 다 한국에 관련된 그러한 화면입니다. 뭐 K-팝이나 또는 거리의 모습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쇼핑몰을 발견하고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기분도 흐뭇하고 그랬습니다만 안에 들어가서는 약간은 조금 실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조금 디자인이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건물이 굉장히 조금 산만하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조금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1층을 잠깐 봤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광고판이나 이런 것이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은 싸구려 느낌이 들고 또는 아니면은 8, 90년대의 느낌이 드는 그러한 분위기와 또 되게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든 그러한 쇼핑몰인데 이러한 것을 중구난방으로 섞어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대형 화면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는데도 무슨 조화로운 그러한 모습보다는 약간은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내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꼭대기층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맨 위층에 음식점들이 모여있고 푸드코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끌기에는 뭔가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K-팝을 주제로 또 한국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장식을 꾸며놨는데 그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젊은 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푸드코트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다른 곳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곳이 상당히 조금 외졌습니다. 아주 동떨어진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뭔가 홀로 섬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 같았었는데,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반에 한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완전히 완공된 것도 아니고 전체로 점포가 전부 다 입점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는 아마 한 50-60% 입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겠지만 홍보 차원에서라도 비록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셔틀버스를 10분, 15분 간격으로는 운행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하철역까지 갑니다.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거리죠. 걷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와야 하는데, 셔틀버스를 저렇게 1시간 반 만에 운행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손님이 없어도 셔틀버스를 자주자주 운행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내리에 셔틀버스가 1시간 반 만에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도 그것을 이용하려 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하고 있는지, 점포들이 어떠한 점포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사실은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일 1층에 한국인 거리로 다시 내려와서 1층을 조금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무슨 재래시장의 간판을 보는 듯한, 예전의 간판을 보는 듯한 모습이 주위의 점포들과는 잘 조화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디자인을 마구 여기저기 섞어놓은 듯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산타워도 보시죠. 여기는 남산에 있는 사랑의 열쇠,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 놨습니다. 아직 한창 점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밖에 아까 큰 간판이 붙어있던 정문 밖인데요. 셔틀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탱탱이 놀고 있죠. 저기에 SHODC라는 그러한 글자도 붙어있고, 저것이 계속해서 운행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을 텐데 저렇게 놀리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손님들보다는 내부 종업원들이나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손님들은 사실 전체 다니는 사람 중에 5%나 될까요? 5% 10%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곳은 정문 쪽에 위치한 굉장히 아주 잘 조성된 그러한 휴게소입니다. 자, 대형 스크린이 보이죠?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린들을,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콕의 다른 쇼핑몰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은 조금 특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쉴 공간은 확실히 다른 쇼핑몰들보다는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외진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1층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국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쇼핑몰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이도 보이고요. 이쪽 편으로는 전체적으로 K-팝을 주제로 해서 많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내부 설계를 해놨는데 사실 K-팝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주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젊은 계층이 조금은 알고 있는 그러한 문화인데 그러한 계층을 겨냥한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러한 계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상을 겨냥한 쇼핑몰인지 젊은 사람을 겨냥한 쇼핑몰인지 그 정체가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쇼핑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스타들이 보이죠? 스타들의 손자국 모양도 만들어 놓고 몇몇 아가씨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민호도 보이고요. 자,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정문 쪽에서 정문 바로 맞은편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라본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외지냐면 제가 우연히 가다가 이 쇼핑몰을 발견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정문의 왼쪽서부터 삥 돌아서 이 건물을 한 바퀴 돌고서 뒤쪽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더라고요. 네, 뒤쪽으로 왔는데 뒤쪽으로 와서도 건물 뒤쪽에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길도 아닌 곳으로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자, 좁은 뒷길로 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 건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처럼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건물을 목표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방향이 다른 곳에서 와서 조금은 고생을 하면서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세요.